오늘은 바로 이 삼방산 앞에서 시작할 텐데요. 매번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과 뜻이 맞고 또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어서 저도 편안하고 선생님들도 편안하고 그럴 때 이렇게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언제 해놓겠어요. 이거 한번 하면 또 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도 또 촬영과 겸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12경 중에 오늘 첫 번째는 산방굴사입니다. 자, 지금 북쪽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노인성 관측으로 와가지고 요 밑에 바다스케치라는 펜션이 있는데 그 아래에서 여기를 바라보면서 북두칠성을 담았어요. 삼방산 위로 올라오는.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진 찾아서 단톡방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용머리 응해안입니다. 저 돌출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저기예요. 저 보세요. 저 위에 제가 가리키는 쪽에 저게 산방연대입니다. 연대. 저기 그래서 여기를 연디동산이라고 그래요. 연디. 연대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연기 연자를 피우는 대. 일종의 이제 봉화대인데 그건 제가 올라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주변만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디동산에서 올라가서 이쪽으로 쭉 보면 이제 북쪽에 진짜 아름다운 삼방산의 모습이 보여요. 딱 한눈에 뭐뭐 보여요? 한눈에 뭐뭐 보여? 보이는 대로 얘기해봐요. 주상절리. 예. 그래요? 예, 잘 보이네요. 그리고 곳곳에 진안 마이산에 있는 타포니처럼, 타포니라고 하는 것은 퇴적암지대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구조인데 예를 들면 진안 마이산 같은 이제 역과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남쪽에 해를 향하는 쪽은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면 기온 변화가 이제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그런 차이 때문에 여감에 이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부스러기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위가 하나씩 빠져나옵니다. 그게 하나 빠져나오면 옆에도 약해지니까 겸해서 같이 빠져나와서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게 돼요. 이런 구조를 타포니 구조라고 하는데 진안 마이산에 있는 타포니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기를 보면 가운데 구멍들이 보이죠? 쟤는 여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용암이잖아요. 용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역시 저것도 풍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풍화에 의해서 생긴 구멍이다 그런 뜻이에요. 풍혈. 풍혈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상부에는 식생이 꼭대기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측면에는 어렵겠죠, 좀. 왜냐하면 측면에는 토양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안 되잖아. 어느 정도 수평이나 경사가 좀 토양을 붙잡아야 식생이 가능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보이는 이 삼방산은 우리가 배운 제주 6개의 화산체 중에 이름이 뭐라고 했죠? 공부를 하면 뭐 하냐고요. 이틀도 안 돼서 다 잊어먹고. 응해구가 왜 여기서 나와요 지금? 분화돔? 근데 벨로먹이 다 나와요. 용암돔. 용암돔이죠? 예, 용암돔. 우리가 서귀포 퇴적층에서 앞에 범섬, 문섬, 섭섬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고 뭔가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질문을 지금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자, 범섬, 문섬, 섭섬은 이러한 거예요. 아주 점성이 높은 용암이 분출했는데 널리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쌓아놓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형태를 용암돔이라고 하는데 쟤는 물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폭발하는데 물을 만나면 유리알처럼 깨지거나 아니면 폭발력이 없을 때는 물을 만났을 때 뭔가 한테 굉음을 내면서 식어가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간 백여용암 같이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게 형성이 될 텐데 얘는 물을 안 만나죠. 근데 범섬, 문섬, 섭섬은 이런 종류예요. 용암돔 종류. 근데 어디에서 생겼어요 지금? 어디에서 생겼어요? 어디에 있어요? 육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걔들이 지금 바다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이 올라올 때는 물을 안 만났던 얘기잖아. 그만 물이 없었다는 얘기. 그 자리에는 그러면 물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저도 그게 미스테리에 들어가요.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지?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용암돔이 생겼을 때 지금에 있는 부피보다 훨씬 우리 쪽으로 좌측으로 뺑 둘러서 더 많은 몸뚱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용암이라고 하는 게 액체가 흘러서 이제 점점 식어가면 고체로 굳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질의 상태에서 부피 변화가 생기면서 줄어들어요, 몸뚱이가. 그러면 줄어든 만큼 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가 생기는 거예요. 전리가 생기면서 외곽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떨어져 나가고 안에 전리가 남아 있는 건데 그 떨어진 것들이 아래로 쏟아져서 내려와서 저런 기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삼방산은 우리가 용암돔으로서 대표적인 화산체임을 알 수가 있다. 학교 다닐 때 순상화산, 종상화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순상이라는 건 방패 순자예요. 방패처럼 방패 손 대는 방패를 엎어놔 봐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종상화산은 종을 엎어. 이게 종상화산이잖아.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종상화산이라고 하고, 이따가 저 송악산에서 제주 전체를 바라볼 거예요. 여기 주목해 주세요. 송악산에서 전체의 이 제주도를 바라볼 텐데 그때 바라보는 제주 전체의 화산체 모양이 순상화산의 형태를 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362개의 뿌뚝뿌뚝 올라온 이런 기생화산이라고 하지 말고요. 다 개인 독립체 화산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싹 한 군데에 모아서 저 멀리서 보면 완만한 이런 생긴 이런 순상화산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의 분류가 순상이냐 종상이냐는 그런 형태의 분류인 거고, 우리가 말한 6개의 화산체는 얘들이 물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육지와 격리되어 있느냐, 바다와 격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 그 마그마의 화학 성분이 얼마나 점성이 강하냐 약하냐, 그 점성은 SiO2라고 하는 게 결정을 합니다. 해볼까요? SiO2. 그럼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산화규소예요. I는 규소예요. 그럼 O는 산소잖아. 밑에가 2 붙으면 이산화규소. 이게 바로 결정합니다. 마그마의 이 점성을. 그래서 그게 많으면 되직한 거고요. 그게 적으면 묽고 이렇게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삼방산은 그 어디서 보더라도 여기서 볼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정면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우측에 저기 망쳐짓는 데 있어요. 소나무 오른쪽에 있죠. 저희가 바로 삼방굴입니다. 삼방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책을 안 꺼냈지만 삼방산을 한번 열어보세요. 98쪽 한번 보세요. 자, 이 98쪽을 보면 산방배작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마치 고래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동의하시죠? 그 고래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에 거기에 사람들 관원들이 있고, 불상이 지금 좌측 맨 끝에 하나 보이고, 그리고 입구 쪽에 소나무를 잡아뜨려서 그려놨어요. 이게 1702년 이영상 목사가 화가를 대동해서 이 제주 한 바퀴를 돌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탐나술력도라고 해요. 다 같이 탐나술력도. 그 탐나술력도 한 바퀴 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방에 있는 관리들 점검하고 말 체크하고 목장 뭐 이런 거 다 관리하면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삼방배작이라는 그림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때 보면 밑에 연대도 보이죠? 밑에 사각형 연대 보이잖아. 예. 그 녀석이 지금 우리가 있는 저 삼방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이 소나무가 명물이었어요. 앞에 97쪽을 봐요. 97쪽에 이 소나무가 이제 제가 2013년 12월 24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이 소나무가 없어졌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관리가 이제 안 돼서. 그래서 사라졌어요, 얘가.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옛 모습에서도 삼방산의 이 멋진 모습을
고래나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좌측 한번 보세요. 저 멀리 봉우리가 이쁘게 있죠. 저게 모슬봉입니다. 모슬봉.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V 하트 표시한 산 보이죠? 저게 단산이에요. 박쥐 단자, 다 같이 단산. 예, 그래서 박쥐산이에요, 박쥐산. 그리고 삼방산 보이죠? 그러면 이 일직선상으로 모슬봉, 단산, 삼방산,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 월라봉하고 군산이 나옵니다. 이 일대 축을 잘 기억해 두세요. 태평양 전쟁기 일제가 이 일직선상에 방어선을 구축해서 전부 진지를 다 파놨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연디동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섬이 마라도예요. 이 방향, 저 방향에 멀리 있는 거, 요 앞에는 형제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요거 큰 거 돌덩어리 있는 여기는 형제도고,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마라도라고. 네, 이따가 송악산에 가서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글로 갈게요. 그전엔 산방 불사만 다녀갔는데 산방산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생각은 못했네. 자, 다 같이 이쪽으로 모이겠습니다. 이 언덕 위로. 언덕 위로 오셔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 해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는 들지 말고 햇빛이 내 몸에 안에 오게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아침 해를 좀 맞도록 할게요. 자, 가슴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가슴을 어떻게 벌려? 팔을 벌리고 갑자기 가슴이 떨리네요, 제가. 한라봉도 여기서 딱 보면 네, 우리 규장쌤도 한라봉이래요, 또 저기는. 하여튼 지금 언어가 상당히 뒤죽박죽 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은 한라봉. 그걸 가슴을 열으라고 그러고. 아이, 상당히 강사가 야해요. 자, 지금 아침 햇살이 이렇게 맞으니 좋죠. 네, 좋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섬 하나 나와 있죠. 저게 범섬이에요. 범섬. 돌출된 거 저 멀리 보이잖아요. 그 범섬 왼편으로 또 섬이 하나 보이죠. 그게 문섬이에요. 그 문섬은 우리가 갔던 서귀포 퇴적층 그 앞에 세연섬, 새섬이라고 하는데, 일제가 이 지명을 만들면서 새라고 하는 게 띠입니다. 띠. 삐비 뽑아 먹어 보셨죠? 삐비. 어렸을 때 달짝지근하잖아요. 그걸 제주에서는 띠, 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많이 있었던 섬이에요. 그래서 새섬이라고 했는데, 일제가 이름을 바꾸면서 새 조자를 써가지고 조도라고 바꿨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동진강 유역의 배들평야, 그 배들평야가 배가 되는 데거든요. 근데 그 배락을 먹는 배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이평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도 새는 그 새를 말하거든요, 띠. 근데 날아가는 벌드로 생각해가지고 조도 이렇게. 이제서 대화가 되는 거죠? 아까는 안 웃었지? 왜 안 웃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입을 이렇게 웃으면서 가벼워지셨죠? 그러면 이제 한라산을 보겠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이 쫙 올라와 있죠? 예, 그 백록담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다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백록담은 그 푹 꺼진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의 백록담 조면함이에요, 저 녀석이. 맨 끝에가
약 10만 년에서 2만 5천 년, 대략 끝에 2만 5천 년 전에 마지막 폭발해서 저게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옥황상제하고 설문대할망하고 오백장군들이 있을 때 이 애기들이 배가 고파 사냥을 하는데 잘 안 잡혀. 그 어떻게 쏜 것이 잘못 날아가지고 하늘나라 옥황상제에 엉덩이를 꽂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성질나니까 저놈을 확 뽑아가지고 던졌더니 일로 왔어. 근데 공교롭게도 화학조성이 같은 암석이에요. 그런데 쟤는 2만 5천 년이고 얘는 70만 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과거를 던진 거죠. 그렇게 야.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보니까 아까 주상절리가 좀 약하죠. 아까 남쪽에서는 좀 많았잖아요, 더. 그 주상절리를 선명하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이 아까 그 주차장 쪽이에요. 여기서 보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햇빛과 관계 있을까? 또 그건 모르겠는데, 저 오른쪽엔 전리가 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싱그러운 바위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민속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남근으로 해석합니다. 누가 얘기한 거 아닌데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애 낳고 다 키우셨으니까 아직 저기하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 여기 와서 쟤를 보고 빌면 됩니다. 뭐 그런 게 민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에서는 그 미륵불이 있을 때 미륵부처님이 코를 다 떼서 갈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 미륵불의 코들이 민둥민둥해지는 게 많아요. 그게 참 민속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돌아보면 여기가 바로 화순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많이 폐졌죠. 예, 폐졌고, 그리고 저 배가 하나 오고 여기에 이제 해군기지를 두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보이는 게 화순발전소입니다. 여기 배 뒤에 발전소가 보여요, 오른쪽에. 예. 그리고 에스키모 이글루처럼 생긴 지형 보이나요? 에스키모 이글루처럼 생긴 지형. 요 앞에 이거 월라봉이에요. 한라봉이 아니고 월라봉. 자, 그 다음에 월라봉 뒤에 산 하나 보이죠? 요렇게 뾰족한 거. 저것이 제주도 군산입니다. 예, 제주도의 군산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 정말 조망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따라서 해볼게요. 월라봉, 삼방산, 단산, 모슬봉. 이 벨트가 바로 이 태평양 전쟁의 1945년 8월 마지막 후퇴 작전을 짜가지고 저항 기지로 삼았던 군사 기지 요새화됐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 전에 아까 올라오면서 사진 찍었던 곳으로 내려갑니다. 바랍니다. 먼저 교재는 40쪽을 한번 보세요. 그 40쪽이 우리가 우뭇개 해안에서 제주도 형성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1차 퇴적물이 입자가 거친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풍화돼서 떨어져 나와서 바닥에 있는 것은 둥근 모래가 있는 걸 봤고, 그 둥근 모래가 굳어져서 그런 퇴적 과정을 거쳐 가지고 퇴적암이 된 얘가 신양리 퇴적층이라고 했는데, 이 사진이 40쪽이 신양리 퇴적층입니다. 그 광치기 여로 말 타는 데 가는 그 해변길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바닷가에 이 암석이 있어요. 보세요. 자갈들 둥글둥글하죠. 그리고 조개 들었죠. 이게 그야말로 전형적인 퇴적암이에요. 이게 육지에서 보는 퇴적암이 이런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이 제주에도 이런 퇴적암이 있다 그러죠. 이걸 신양리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조개의 이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 5,000년이 나와서, 그렇다면 이 성산이라고 하는 녀석도 그때쯤 퇴적했고 그 퇴적물이 쏟아져서 바다로 들어간 뒤에 다져져서 암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8쪽 보세요. 저 강산은 지나갔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빼먹지 않고 끝까지 여기 있다. 악착까지 해놓는구나. 이야. 내가 그날 저녁에 단톡방에 여기 쪽수 책 학원 다음부터는 성산에서 학원 갖고 나오시고 몇 쪽에 보면 있습니다 했는데 댓글 단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관심 없는 분들이구나. 지금 여기서 감탄하고 있다는 게 다 안 봤다는 얘기잖아. 금방 뽀록 나네요. 제가 뒤끝이 아주 장렬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그 자리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 모래 끝나고 이쪽으로 건너온 계단에 물이 밀물이라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 안에 모래밭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 아래로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계단에 물이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2대를 설치해 놨었는데. 얘는 지금 수동 카메라 삼성 NX300M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말고 수동 카메라로 촬영한 건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디가 이제 노인성인지 알겠죠? 그 아래 불빛과 오른쪽 섭지코지 불빛이 밝은 것이 오른쪽이. 그러면 거기에 딱 보이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맨 위에 이제 오리온 자리 일부가 보이잖아요. 여기 큰 게 자리 시리우스 보이고 이게 큰 게 자리 시리우스예요. 큰 게 자리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 아랫부분. 그래서 이게 육지에서는 왜 안 된다? 얘가 이렇게 지평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지평선 아래로. 여기 제주도 나와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성도 제가 몇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었고, 그리고 2017년 여기 이 바다 스케치에 왔을 때 비로소 형제섬 위에, 아까 형제도 있었죠. 그 형제도 위에 이렇게 있는 걸 찾았었어요. 이게 여기 들어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삼방산에 누가 더 터줏대감인가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 없나요? 93? 94? 94. 예. 제가 이제 이 영재 학생들 그를 위해서 만들 때 이런 그림이 없었어요. 당시는 설명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그걸 판별해요. 자, 제 삼방산하고 앞에 있는 용머리 응안하고 누가 더 오래됐을 것인가? 선생님들 누가 더 오래됐어요? 여기 삼방산이 오래됐죠. 이거 75,000년 됐는데. 바다에 생긴 게 문제예요? 요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바다가 먼저죠. 왔다 갔다 해요. 지조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있다가 빨리 잊어. 제가 언제 75,000년이라고 그랬어? 70만 년이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완전 무섭네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저 아래 것이 오래됐냐면 이 제주의 대륙부흥의 바다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마그마가 물속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모래알이 있어야지. 똥덩어리 말고. 그래서 그 모래알이 생기는 게 용머리 응유안처럼 생긴 게 이 제주 땅 아래 150개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노출된 게 쟤예요. 그러니까 용머리 응유안이 가장 오래됐어요. 우리 제주에서는. 그래서 쟤를 대략 100만 년 이상 전에 형성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런 게 바다, 이 제주 바다에 뚱방뚱한 150개가 있다고 하니까 사이사이는 바닷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녀석들이 깎여서 밑에 가라앉아서 서귀포 퇴적증이 됐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폭발해서 그 위로 용암을 잔뜩 엎어놓고 용암 대지를 형성했다. 제주 전역을. 그리고 다시 한라산체를 한 번 더 폭발해서 쌓아놓고 마지막에 저 백록담 조면암이 올라와서 앉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바로 70만 년 전에 분출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절대연령을 측정하니까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럼 누가 터줏대감이에요? 용머리 응유안이 터줏대감이다. 자, 그러면 이 앞에는 뭐예요? 물 만난 거잖아요. 이 물 만난 이 모래알 보이잖아. 이따가 제 얘기가 끝나면 와보세요. 완전히 각져서 뾰족뾰족해요. 다. 어디서 본 거 같아요? 우뭇개, 성산일출봉 뒤편 우뭇개 안에서 그 층리에서 봤잖아요. 조각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만났어요. 그런데 성산일출봉은 6,700년 전에 분출한 걸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100만 년이 더 됐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거는 사람들이 여기 이 신석기 시대 제주인들이 봤어, 걔는. 그리고 저 송악산은 3,700년쯤 지금 폭발했을 거로 보니까 그건 우리 단군조선 시대지 뭐. 그러잖아요. 그 시대의 진행형이라면 얘는 100만 년이니까 이 제주의 초기 탄생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있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30만 년 뒤에 흐르면 이제 70만 년 되잖아요. 그 70만 년에 화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점성 SiO2 함량이 엄청 많은 아주 돼지간 용암이 분출되면서
멀리 가지도 않고 위에다 턱턱턱턱 쌓아서 올려서 올라갔다. 이게 위에 분화구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게 쌓인 뒤에 훗날 떨어져서 아까 전리가 생기면 떨어져 오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식어서 깨지고 틈나면 쏟아져서 내려와. 그 내려온 곳이 저 위에요. 소나무 아래. 소나무 아래 바위 하나 보여요? 네. 바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 아래는 뭐가 있어요? 약간 미세한 모래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거는 저기서 생긴 게 아니에요. 모래가 저기서 생긴 게 아니니까. 바로 이 용머리 응해안의 이 해안가에 있는 모래들이 바람에 의해서 날라와 가지고 저기 쌓인 거예요. 그 밑에 철망 아래 보세요. 철망 아래 보면 이암석이에요. 철망 아래. 철망 뒷면 보이죠? 요거라고. 같은 용머리 응해안이에요, 쟤는. 그러면 그 위에 저기가 폭발한 거잖아. 그러고 나서 깨진 것들이 내려와서 퇴적된 거예요, 그 위에. 저런 걸 아래를 풍성사구라 하고,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사구니까 풍성사구라 하고, 그 위에는 강력암이 와서 쌓인 거예요. 여감이 생긴 거예요. 산에서 굴러와서. 그래서 저거하고 이제 순서를 얘기하면 얘가 1번. 그 다음에 풍성사구가 2번. 그 다음에 저 녀석이 3번. 밑에 내려온 여감이 4번. 유레카 해봐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1번. 철망 뒤도 1번. 철망 뒤도 1번.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풍성사구 2번. 그 다음에 저놈이 폭발해서 쌓아놨고 저 외곽이 뜯어져서 내려와서 쌓인 강력암이 4번 마지막. 자, 이해됐어요? 네, 박수. 자, 이렇게 해서 삼방산 일대에서 지형과 지질학적인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사진 찍으시고 연대로 올라오세요.